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예정대로라면은 농덕들에게 추천하는 농구 역사책 10권 네 번째 순서를 찍어야 되는데, 그동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순서는 없애기로 했고요. 어, 대신 우리나라 한글로 됐거나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책들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추천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역사책들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나마 제대로 된 책 중에 하나가 손대범 편집장이 쓴 농구의 탄생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2007년 10월 5일 산림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지금 알라딘 서적을 보시면 농구의 탄생이 있어요. 2013년이나 된 책이죠. 예, 여기 보면은 손대범 편집장의 농구의 탄생 이북으로도 있고요. 단행본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책을 사실 필요가 없는 게 네이버에서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농구의 탄생 치면 이게 지식백과에 있습니다. 이 책이 농구의 탄생 그 역사와 에피소드 이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읽어보시겠다면은 그냥 사지 않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인 손대범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 농구의 탄생부터 흑인 선수의 투쟁, 점프슛 탄생과 슛의 발전, 승리의 미끄럼들, 리바운드, 블락샷,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팀플레이, 드래프트, 그리고 농구화에 대한 이야기, 간략히 돌아보는 농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해 보이죠? 그리고 지식백과에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3년 됐고요. 13년 됐다는 얘기는 손대범 편집장이 20대 때 썼던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손대범 편집장이 농구 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농구 학생이었을 때 썼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모았던 거를 썼기 때문에 틀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상당히 잘 연구를 했고 썼지만 잔실수들이 나옵니다. 흑인들의 순환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길수록 팀은 더 힘들어져요. 1966년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962년에 우승한 신시내티 대학하고 오스카 열고 오스카 로버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스카 로버슨은 1960년에 NBA 데뷔했습니다. 1962년에는 신시내티 대학에서 뛰지 않았죠. 한번 오스카 로버슨을 검색해보면 알겠죠? 검색해보시면은 오스카 로버슨은 1960년 NBA 드래프트에 뽑혔습니다. 신시내티 대학을 60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62년도 당시에는 없었다. NCAA 토너먼트 챔피언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62년도에 우승한 게 맞습니다. 신시내티가 61, 62 시즌에 우승을 했지만 당시에는 오스카 로버슨은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손대범 편집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편견을 이기다 편에서도 보면은 얼 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워싱턴 캐피털스에 입단한 얼 로이드는 NBA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흑인 선수다. 흑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저번에 했었죠. 3명 중에 1명 가장 먼저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얼 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71, 72 시즌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감독이 되면서 NBA 최초의 흑인 감독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역시 틀린 부분입니다. NBA 최초의 흑인 감독은 1960년 때 이미 있었어요. 빌 러셀이 있었죠. 레드 아웃백 감독이 은퇴한 이후 1966년부터 69년까지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 겸 감독으로 뛰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코치로서 66년부터 69년까지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전임 감독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 애틀스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알 애틀스는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 알 애틀스는 1970년에 69년부터 70년에는 선수 겸 감독이었고 70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의 전임 감독으로 지냈고요. 우승까지 따낸 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틀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꾸 보면 나와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또 점프슛의 탄생, 루이세티에게서 시작되는 원핸드 점프슛. 그리고 행크 루이세티가 점프슛을 시작했다라고 되지만 실제로는 루이세티는 원핸디드 점프샷이 아니라 원핸디드 샷, 세트샷이 아닌 원핸디드 샷을 던진 선수로 공인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보면은 그 살짝 점프를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점퍼가 아니라 원핸디드 샷을 던진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이 위키피디아에 한번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보면은 여기 존 밀러 쿠퍼 1930년대 미주리 대학에서 뛰었던 존 밀러 쿠퍼다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되어 있는 선수는 여기 보면 켄 세일러스입니다. 1934년이라는데 실제로는 194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와이어밍 대학 여기 보면 여기 1943년 우승팀의 멤버다, MVP다 이렇게 나오죠. 예. 케니 세일러스라고도 불리는 켄 세일러스 선수가 점프슛의 창시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케니 세일러스를 치면 나와요. 이 선수는 동영상도 남아 있고요. 사진도 남아 있어서 이 선수가 더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케니 세일러스가 보면은 파이오니어 오브 점프샷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은 점프샷을 던지는 장면. 이게 동영상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선수를 공인 점프슛을 던진 선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3점슛의 등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점슛의 등장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1961년도에 NBA의 라이벌리 단체였던 ABA에서 흥행을 위해 도입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ABA는 1967년도에 생겼고요. 이거는 1961년 NBA 라이벌이 아니라 마이너리그였던 ABL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스켓볼 리그라고 되어 있죠. ABL로 고치거나 이 NBA의 라이벌 단체였던 이걸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AA는 80년에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1980년에 NCAA에서 처음으로 3점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서던 컨퍼런스에서만 적용을 했고요. 서던 컨퍼런스 경기에서만 3점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NCAA가 3점을 도입한 건 1986년에서 87년이다. 이런 틀린 정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외에도 제가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고쳐서 내면 어떻겠냐라고 손대범 편집장이 얘기했는데 이 책이 다시 또 제가 재출간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네이버에 지식백과에 있는 것을 고치기도 어렵다라고 대범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손대범 편집장도 이런 틀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카톡을 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대범아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답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대범 편집장은 당시는 굉장히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은 소개를 하지 않고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 농구 역사책 중에 제가 추천드릴 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 중에는
한글로 된 책들도 있었습니다. 뭐 손대범 편집장이 쓴 I Love MBA라던가 뭐 이런 책들도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책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대부분의 책들은 원서로 돼 있고 그것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추천은 하지 않겠고요. 대신 역사에 그래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 이러시면은 뭐 나머지 4권의 책들은 제가 뭐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또 막 혹시라도 한글로 된 역사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 동영상에 좋아요 1200개 이상이 달리면은 제가 한번 써보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200개냐? 그래도 책이 한 1000권 정도 초판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래도 안 사는 분들이 한 200명 되실 것 같아서 1200개 이상이 되면은 제가 한번 농구 역사에 관련된 책을 써보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